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신 대한이식학회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만한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내과적,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비만은 만성적이고 진행성이며 재발이 잘 되는 신경행동질환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체지방 증가로 인해 조직 기능이 저하되고 신체적, 대사적, 심리사회적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BMI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이고 통상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되고 1단계, 2단계, 40 이상은 클래스 3로 나뉩니다. 비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MI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BMI는 근육량과 체액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아디포시스와 내장 지형 축적과 sarcopenia를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메타 연구에서는 BMI 30 초과 시에 아디포시티를 저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부비만 둘레 측정을 위해서는 허리 둘레 측정과 허리 엉덩이 비율을 측정한 것이 말기 신부전 환자와 이식 환자의 전체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과 덱사 분석의 경우에는 인트라 인디비주얼 변이성이 있어서 사용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 조직 같은 경우는 비만 관련 질환 같은 관련이 있고 CT, MRI 촬영이 내장 지방 조직종을 확인하는 확정 검사이지만 방사선 노출과 검사 비용이 고가해서 제한점이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0%, 과체중 42%가 비만에 해당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비율은 한 20% 가까이 되고 특별히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7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양합니다.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인슐린 저항성, 섭식장애, 행동건강장애, 약물 사용 등이 포함되고 또한 환경적 요인, 발달 과정, 심리사회적 요인과 초기 생활 경험이나 스트레스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임신 및 호르몬 불균형, 약물 남용, 식습관 행동, 수면 부족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만은 여러 질환과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위식도, GERD, 다낭성 난소증후군, 관절염 등이 있고 체중 조절이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관련돼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비만 같은 경우에 심혈관 질환, 당뇨, 지방과 같은 대사 질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GERD라든지 우울증, 관절염, 여러 종류의 암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만성 콩팥병이 독립적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고 비만 자체가 콩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이라든지 운동, 그리고 GLP-1 아고니스트 같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만은 콩팥 안쪽에 지방이 쌓이면서 세뇨관과 사고체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서 과여가가 발생해서 사고체가 손상되고 GFR이 저하되며 알부민뇨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이 동반되면 콩팥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체중 감량은 알부민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 환자는 신장 이식 후 합병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상처 감염이라든지 심장질환, 당뇨, 입원기간 증가, 그 다음에 DGF나 급성 거부 반응이나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식 환경에서 스테로이드나 칼슘린 억제, mTOR 이니비터는 혈당 상승, 체중 증가,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반면에 아자스오프린이나 MMF 같은 경우 이식 후 당뇨와 큰 관련이 없고 벨라타스F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당뇨 위험이 더 낮은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인구에 비해서 말기 신부전 환자의 비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이식 수혜자의 80% 이상이 고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신이식 이후에도 심혈관 질환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식 전 BMI에 따른 연구를 보시게 되면 BMI 증가와 생존율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많고 드물게는 BMI 증가와 합병증 발생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1987년에서 2016년까지 유노스에 등록된 약 27만 명의 신이식 환자에 대해서 신이식에서 BMI가 이식 신장과 환자 예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이식 환자에서 비만 비율이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특히 생체 신이식에서 이식신 생존율과 환자 생존율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호전된 소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장 이식 후 이식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식단 조절을 통해서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운동은 또 체중 조절과 심폐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SGLT 억제제 같은 경우는 혈압과 교감신경 활성도를 낮추고 알부민율을 예방하고 라스블로케이드는 이식신장의 만성 손상을 막고 고혈압과 알부민율을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 수술 같은 경우는 바리애트릭 서저리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을 돕고 장기적으로 이식신장 생존율을 높이고 GLP-1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GFR 개선, 알부민율 감소, 체중 증가 예방에 유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비만이 이식신장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비만 이식 수혜자를 포함한 메타 연구에서는 단기 예후는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BMI 30 이상의 DGF 이온이 높고 특히 메타 연구에서는 급성 거부 반응 발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행했습니다. 비만 이식 환자에 대한 단기 예후 연구를 보시게 되면 DGF 증가라든지 상처 감염, 입원 기간 증가 등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BMI가 이식신장의 손실의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BMI와 이식신장 생존율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만 환자는 과요가라든지 단백뇨, 지연 이식신장 DGF라든지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 그리고 면역 억제제 농도 문제 때문에 이식신장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만 이식 환자의 장기간 예후에 대한 연구를 보시게 되면 일부 연구에서는 이식신과 환자 예후가 좋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2000년 이전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병원에서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신장 이식 환자에서 BMI와 이식 신장 손실과 환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2000년대 이후로 면역 억제를 사용한 시대 같은 경우 BMI가 높은 환자의 이식 신장률과 환자 생존율이 과거보다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특히 생체 신장 이식 환자에서 BMI가 높은 것이 더 이상 주요한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순히 BMI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식을 제한하는 것은 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BMI가 증가할수록 이식신 손실 위험도가 증가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이식신 손실 위험도가 낮아졌고 신이식에서 BMI가 증가할수록 이식신 손실 위험도가 증가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역시 이식신 손실 위험도가 낮아졌고 그래프트 펑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생체 신이식에서 BMI가 증가할수록 이식신 손실 위험도 및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지만 2000년 이후로는 이식신 손실 위험도 및 환자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 2000년 이후에 생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이식 신장 생존율과 환자 생존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한 신장 이식 환자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보시게 되면 수술 후 합병증과 DGF 위험이 높지만 급성 거부 반응에 대한 연관성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식 신장 생존율이 낮을 수 있지만 환자의 생존율은 차이가 없었고 이식 후 체중 감량의 특별한 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만 신이식 환자에 대한 내과적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중을 5에서 15%만 감량해도 건강상에 큰 이점을 내는 것도 있고요. 식단 조절, 행동 교정,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체중 유지에 중요하고 체중 유지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체중이 다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비만 치료 약물 같은 경우 BMI가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고려합니다. 비만 치료의 목표는 비만 자체를 치료하고 식습관 개선을 돕고 체중 증가를 막고 삶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비만 수술 후 보조 치료로도 사용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 약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는데요. 열량 섭취를 줄이고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높이고 또한 음식 선호도도 바꾸고 칼로리 흡수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음식에 대한 보상 가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만 치료 약물 중에 장기 복용약으로는 퀴시미아, 제니칼, 삭센다, 위고비 등이 있으며 폭식장애 치료로는 비반세도 사용됩니다. 단기 복용약으로는 펜타민이 대표적입니다.
비만 치료에 정식 승인이 되지 않지만 사용되는 약물로는 토피라메이트, 조니사마이드, 부프로피온, 날레손 등이 있고 메포르민, 에스트로겐 억제제도 에스트로겐 이니비터도 같은 당뇨약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티르제파타이드나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GLP-1 아고니스트 약물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식 환자에서 비만 약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펜타민 같은 경우는 심혈관 위험이 높고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 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프로피온 같은 경우는 부작용 악화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올리스타트 같은 경우는 특정 면역 억제와 함께 사용 시에 이식 거부 반응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GIP와 GLP-1 같은 경우는 장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GIP는 소장의 K세포에서 그 다음에 GLP-1은 소장의 L세포에서 생성됩니다. 이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GLP-1은 DPP4 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되고 일부는 신장에서 제거됩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GIP와 GLP-1은 당뇨 치료에서 중요한 표적이 되게 되겠습니다. GLP-1은 장에서 분비되어 뇌와 다양한 장기에 작용합니다. 뇌에서는 식욕 분비 억제하고 위에서는 배출을 늦추고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억제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 조직에서는 열생성, 간에서는 인슐린 감소성 개선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과 대사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크레틴 GLP-1이나 GIP 같은 경우 음식 후 장에서 분비되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뇌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포만감 높이고 식욕 줄이고 심장에서는 혈당 흡수를 증가시키고 심근경색 위험을 낮추는 걸로 되어 있고 콩팥에서는 나트륨 배수를 정상시키고 알부민율을 감소시킵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고 지방 조직에서는 혈당 흡수와 갈색 지방 활성화를 도와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GLP-1 수용체 아고니스트 같은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는데요. 아까 말 뇌에서는 신경 보호 효과, 식욕 억제, 심장에서는 심장 보호 효과, 심박출량 증가, 위에서는 배출 늦추고,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 촉진하고, 글루카곤 억제하고,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근육에서는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GLP-1 아고니스트 작용제 같은 에너지 소비 감소하고 음식 선호 변화, 식욕 억제, 그다음 포만감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변비, 설사, 담석증, 췌장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며 갑상선 수질남, 멘토 증후군이라든지 괴상성 또는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는 사용이 금기가 되겠습니다. GLP-1과 GIP, 글루카곤, 아밀린 같은 경우 각각의 위 배출 지연이라든지 인슐린 분비 촉진, 그다음 간의 당 생성 억제, 체지방 감소, 심혈관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합작용으로 체중 감소, 혈당 조절, 그다음 중성지방 및 LDL 콜레스테롤 감소, 신장과 심혈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장 이식 환자에서 체중 감량과 대사 개선 효과 같은 경우는 혈압과 혈당 조절, 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염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의 필요량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GLT2 억제제와 GLP-1 아고니스트 작용제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혈당 조절, 혈압 강화, 그다음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GLP-1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과 심혈관 보호에 강점을 보이고 SGLT2 억제제 같은 경우 콩팥 보호와 심부전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중에서 몬자로 같은 경우는 체중 감소 효과가 가장 커서 15에서 21%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고 오젠픽, 위고비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삭센다 같은 경우는 6에서 7% 정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트루리스틱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GLP-1 수용체 작용체 같은 경우는 심혈관 및 콩팥 보호 효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돌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 타입 2 디엔과 CKD 환자에서 EGFR 감소를 지연시키고 리나플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심혈관 위험과 단백뇨를 줄이고 EGFR 악화를 감소시켰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도 지속성 단백뇨를 줄이고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를 20%는 감소시키고 드레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는 타입 2 DM 환자에서 EGFR 감소를 늦추고
알부민, 유린 알부민의 크리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티르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는 GLP-1과 GIP 수용체 작용제를 결합한 약품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40주 후에 13%, 72주 후에 22%의 체중 효과 감소가 나타나서 비만 치료제로도 FDA 승인도 예상됩니다. 현재 내시 치료를 위한 임상 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GLP-1 수용체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비만과 제2형 당뇨, 심혈관 및 콩팥 질환 환자에서 효과를 평가하는 대규모 3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다글루코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 심혈관 질환과 콩팥 기능 악화를 줄이는 데 효과가 확인되었고, 티르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는 비만과 당뇨뿐만 아니라 콩팥 및 심혈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에서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상 연구에서 24주 차에 15%, 48주 차에 최대 22%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용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레타클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GIP, GLP-1,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3중 호르몬 자용제로 현재 3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고용량 투여 시 48주에 24% 가까이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고, 상위 두 용량에서는 10명 중 9명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해소되는 효과를 확인되었습니다. GLP-1 수용체의 작용체의 경우는 이식 환자에서도 일반 환자와 비슷한 부작용 프로필을 보이고 면역 억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GLP-1 수용체의 작용제 같은 경우 심장 이식 환자에서 BMI 감소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슐린 필요량과 혈당 수치, 체중이 모두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지만 아직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형 당뇨가 있는 신장 이식 환자에서 GLP-1 수용체 작용체를 사용한 경우에 사망 위험이 61%, 심혈관 사건과 신장 관련 문제가 위험이 각각 3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GLP-1 아고니스트 약물이 이식 환자의 생존율과 주요 합병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후양성 연구가 되겠습니다. 비만은 이식 환자에서 대사장애와 관련된 만성질환이고 콩팥병을 악화시키고 이식 후 감염, 거부 반응,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생활습관 개선, 비만 수술, 약물 치료가 있고 GLP-1 아고니스트의 경우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GLP-1과 GIP 작용체를 결합한 신약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GLP-1 아고니스트 수용체 아고니스트의 경우는 신장 손상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보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만 신장 이식 환자에서 작인적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신장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실험이 부족하고 이식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아울러 성별, 인종,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만 신장 이식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위우회술이라든지 위소매 절제술, 그 다음 조절용 위밴드가 있습니다. 이들 수술 사망률은 약 0.08% 매우 낮은 편입니다. 비만 수술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고 수술 후 2년 후에는 약 60%, 10년 후에는 약 50%의 체중 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형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의 질환에 크게 개선되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암 발생 위험도를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로에나의 위우회술 같은 경우는 수술 후 한 12에서 18개월에 걸쳐서 초과 체중의 한 60에서 70%까지 감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만 수술이 되겠습니다. 위 일부를 작은 주머니로 만들어서 소장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고 영양 흡수 저하가 동반되고 평생 비타민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위 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 술 후 12개월에서 18개월에 초과 체중의 약 60%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위 일부를 잘라내서 작은 주머니 형태로 만들고 소장을 건드리지 않아 비교적 간단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위산 감소와 음식 섭취 감소로 인해서 비타민 결핍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형 당뇨, 비만,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대사수술 같은 경우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작용제보다 신장 기능 악화 위험률을 60%,
신부전 및 사망 위험률을 44% 더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 수술은 비만 환자에서 일반 치료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만 신장 이식 전후 중 언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타크로리무스나 MMF 약물 농도에 미치는 영향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만 수술은 체중 감량과 동반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고 심각한 이식 거부 반응이나 기능 저하 없이 면역 억제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환자에서 비만 수술 같은 게 BMI가 40 이상이거나 BMI가 35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고, 이식 환자에서 복강경, 위소매 절제술의 다른 비만 수술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권장됩니다. 다만 비수술적 방법으로 체중 감량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시행하는 것이 좋고 국가별 보험 적용 확인 여부도 필요하겠습니다. 비만 수술은 신장 이식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부전 환자에서 이식 전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BMI는 11 감소했고 이식 실패율은 4%, 사망률은 3.5%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비만 수술은 특히 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비만 환자에서 좋은 치료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장 이식 후 비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이식 신장의 기능 상실이나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 수술 그룹 같은 경우는 비수술 그룹에 비해서 이식 신장 실패, 사망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위험이 낮았고 특히 조정된 모델에서는 더 큰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비만 수술은 신장 이식 환자에서 이식 전후에 고려할 수 있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장 이식 후 체중이 많이 증가했지만 급격한 감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GLP-1 아고니스트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BMI가 35 이상이거나 기존 치료로 체중 감량이 어렵다면 비만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또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치료 후에 체중이 다시 증가하거나 추가적인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 비만 수술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만성공포증 환자에서 비만이 있으면 신장 이식 환자의 75에서 80%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은 신장 이식 후 지연된 DGF 위험을 높이고 급성 거부 반응과 장기적인 신장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조직 염증과 면역학적 변화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는 내과적, 외과적 치료로 나뉘는데요. 내과적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SGLT 이니비터 같은 약물 치료가 있고 신이식 환자에서는 체중 감소와 합병증 예방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 수술은 체중 감소와 대사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이식 후 합병증과 면역 억제제 약물 조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비만 수술을 비교한 요약한 표가 되겠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BMI 30에서 40 정도의 환자에서 한 5에서 15%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비수술적 치료로 콩팥 보호와 당뇨 개선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만 수술은 BMI가 35 이상이면서 35 이상이 권장되고 체중 감소 효과가 30에서 50% 더 강력하지만 수술 후 영양 감소를 위한 위험과 면역 억제 용량 조절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비만 수술이 더 지속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신장 이식 환자에게는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한데요. 신장 이식 후 장기적인 예후 분석이 중요하겠고 비만 기증자 같은 경우는 수술 위험성과 말기 신부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뇌사 기증자 같은 경우 DGF 위험이 높고 BMI 45 이상에서는 신이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SGLT 억제제 같은 등의 약물과 비만 수술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